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와, 저희가 이 벤츠도 들어오고 막 뭐 BMW 들어오고 막 제네시스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벤츠 제가 리뷰 한 번도 안 했죠. 과연 벤츠, 어렸을 때 벤츠 보면 정말 부러웠는데 요즘 길바닥에 널린 게 벤츠예요. 뭐 여기도 벤츠, 저기도 벤츠, 벤츠가 정말 많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는 한 7만 정도 됐고요. C220 모델이고 디젤 모델이에요. 옵션이 뭐라고요? 익스클루시브인데 이제 익스클루시브가 아닌 느낌도 들긴 하는데, 여기 또 너무 했다가는 제 또 벤츠 계실 분한테 엄청 두드러 맞을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얘기 못 하겠고, 어쨌든 벤츠를 샀고요. 여기 시작가가 얼마나 됐죠? 한 2,800 정도? 2,800 정도? 네, 2,700 확실히 벤츠다 보니까 시작가가 만만치 않네요. 2,700 정도 됐고, 낙찰가가 어느 정도? 2,980 정도. 낙찰가가 이제 3,000을 조금 못 미쳐요. 네. 2,980 정도 됐고요. 보통 소매 시세는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면? 제일 싼 게 3,300인데 네, 시세라고 말씀드리자면 3,400 정도가 원래 정상 시세입니다. 안전 시세. 그럼 이것도 한 3,400 싸게? 그렇죠. 한 350 정도는 세이브하셨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난리가 나. 저는 그 다른 이제 중고차 딜러나 이런 분들은 뭐 차가 뭐 얼마니 뭘 싸게 샀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그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면 요 비슷한 모델들을 찾아보세요. 요 비슷한 모델을 찾아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이게 싸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경매의 장점은 요런 게 좀 경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확실히 좋습니다. 벤츠예요. 벤츠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제가 몰라요. 저는 그 외제차는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고, 최근에 나오는 국산차도 솔직히 뭐 전자정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몰라요. 이걸 어떻게 리뷰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디자인이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가 이제 러브콜을 했던 중고차 파계자님이 좀 요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파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C클래스 220 엔진은 똑같지만 이제 익스클루시브라는 좀 프리미엄한 등급의 차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 벤치마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위로? 네, 이게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안으로 박혀 있죠. 그죠.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좀 나이 들어 보인다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좀 중후한 멋이 있고, 또 옆에 사람을 태우고 딱 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 본네트 앞에 벤치마크가 딱 보이거든요. 이게 옆에 여자가 딱 타고 있으면, 그렇죠. 벤츠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딱 완벽하게 지금 운전자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메리트가 있고, 이 그릴에 들어가는 이 몰딩이 약간 S클래스 느낌이 나요. 신형 S클래스처럼. 그러네. 아방가르드는 몰딩이 맞아요. 얇아요. 몰딩이 좀 두꺼워서 약간 S클래스처럼 되어 있고, 밑에 이제 하부는 별로 다르진 않는데 요 부분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뭐 에어로 다이나믹 뭐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느낄 정도의 체감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실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 부분이 기본 C클래스랑 좀 달라요. 이렇게 나무처럼 해서 마감 처리가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가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익스클루시브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죽 시트가 인조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이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돈을 좀 추가하면은 천연 가죽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인조 가죽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벤츠 C클래스 정도 되는 차에서 인조 가죽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나. 천연 가죽을 넣어주지. 근데 아무래도 벤츠 입장에서도 가장 낮은 트림인데 여기다 천연 가죽 넣어버리면 이 위로 뭐 E클, S클은 당연히 다 천연 가죽 넣어야겠죠. 그런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조 가죽으로 하지 않았나, 일부러 좀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차의 좀 특징은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해봤는데 기어를 운전하면서 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좀 추월을 한다거나 할 때 기어를 잠깐 내려서 왕 가다가 딱 올리면서 이렇게 바꿔서 좀 더 재밌는 드라이빙을 좀 스포티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 스타트 버튼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제거를 하고. 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고장난 것 같지만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키를 이용해서 넣어서 돌려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동 걸 수가 있고, 계기판은 기본 C클래스 220이랑 똑같은 계기판입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생긴 특이한 점은 없는 계기판인 것 같고, 벤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센터페시아가 약간 그 비행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버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 기아 스팅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멋진 모습이고, 요 앞쪽에
이쪽 부분은 이게 터치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앞쪽에 조절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멋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할 때 이렇게 앞에 벤치마크가 딱 보여요. 그래서 아방가르드처럼 안에 박혀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 벤츠다, 내가 벤츠 탄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나. 뭐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은 있어도 똥차 가고 BMW 온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벤츠만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방가르드처럼 안에 박혀있는 것보다는 익스클루시브처럼 좀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진짜 벤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에서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딜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금액이 높고 좀 리스크가 큰 수입차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저 차를 타겠다, 탈 마음으로 경매장에 입차를 하시면은 최하 200 이상은 무조건 세이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고, 이 차를 실제로 받으신 분은 300 약간 넘는 정도 금액을 소매가 대비해서 세이브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K나 뭐 이렇게 S로 시작하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보다 약 300 정도 세이브를 하셔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 차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차의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뒷자리가 정말 좁아요. 어떠세요? 그 아반떼? 지금 헤이월드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0. 180 정도 되면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룸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3cm 남아요. 네. 저는 여기는 한 네, 레그룸은 뭐 한 1cm 거의 뭐 네. 예, 거의 조금. 닭장에 갇힌 닭 같은 느낌이죠. 네, 이렇게 지금. 예, 저 중고차 파괴자는 키가 188이기 때문에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겠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나 좀 어린이들을 태울 수는 있겠지만 뒷좌석이 좀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이게 좀 단점이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벤츠답게 생각보다는 약간 넓은 트렁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뭐 아반떼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트렁크만큼은 그래도 소나타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마우라가 걸로 가버렸어요. 이게 마우라가 네. 이게 머플러가 네. 이렇게 얼추 보면 트윈 머플러가 달린 좀 이제 고성능 차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까이 가서 보면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이게 머플러가 아니라 그냥 디퓨저일 뿐이에요. 플라스틱 디퓨저고요. 진짜 머플러는 여기 안쪽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4기통 차기 때문에 트윈 머플러가 들어가진 않지만 좀 디자인적으로만 트윈 머플러인 척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6기통 같은 경우에는 트윈 머플러가 진짜 들어가지만 4기통 엔진에 트윈 머플러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트윈 머플러인 척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휠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전용 휠인데 기본 C클래스에 들어가는 17인치 휠보다는 이렇게 좀 살이 많아요. 그래서 멋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이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살 사이에 이렇게 철분이 많이 낍니다.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철분이 나와서 많이 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철분 제거제, 아이언킬 같은 철분 제거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뿌리고 나서 고압수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열심히 솔로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로 백날 닦아도 절대 안 지워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철분 제거제로 녹이고 하셔야 되고요. 철분 제거제를 뿌리기 전에 차를 충분히 식혀서 디스크 온도를 내린 다음에 뿌려야지, 바로 뿌리게 되면은 디스크가 좀 쪼그라들거나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독일 차를 타시는 분들은 벤츠 아니더라도 꼭 이제 차를 식히고 철분 제거제를 뿌리고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심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벤츠다 보니까 부속들이 비싸요. 물 건너서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애프터마켓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좀 그쪽 동호회나 이런 데서 가입을 하셔서 이런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라이트만 딱 보더라도 라이트가 이게 예사롭지 않죠? 딱 옆에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 있는 거, 이렇게 멋있는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요 안에 완두콩처럼 6명의 왕자들이 쪼르륵 살고 있어요. 예, 6개가 이렇게 살고 있고, 밑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래요. 요게 하나 깨졌다 그럼 이게 한 4,500만 원 할 거라고요. 요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차를 보유하고 운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아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벤츠 C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벤츠나 BMW, 아우디가 정말 많이 대중화돼 있어요. 경매장에 뭐 가끔가다 어떤 분들 뭐 람보르기니 찾고 막 그 F150 이런 거 찾고 뭐 햄머 이런 거 찾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아무래도 차가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매장에서도
일반적으로 BMW, 벤츠, 아우디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경매장에서 이런 차량을 낙찰받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홀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